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될 거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서 너무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한편 장이 마감된 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메시지도 나왔죠. 하지만 시장 상황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슈였고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2.38% 약세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2%에 가까운 약세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히트맵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일단 오늘은 유가 급등에 따른 금리 부담이 핵심이 됐고요. 특히나 오늘 하락장을 주도한 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가 무려 4% 넘게 빠지면서 오늘의 하락을 견인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보안법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브로드컴도 3% 가까이 빠졌고요. 마이크론도 7% 가까이 빠졌습니다. AMD와 인텔 어제는 7%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구글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 쪽으로 좀 약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었죠. 어제 새로운 AI 압축 알고리즘인 터보퀀트 이슈가 나왔는데 그 후로 메모리 쪽의 낙폭이 특히나 커진 모습입니다. 샌디스크는 11% 넘게 급락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한편 M7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3.59% 하락, 구글도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또 확 들어오는 게 바로 메타의 급락세입니다. 오늘 8% 가까운 급락이 나온 메타인데요. 시장 상황도 안 좋았지만 좀 개별 악재까지 겹친 메타였습니다. 미국 법원의 규제 판결 이슈에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부담까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도 혼조세 나타났고요. 경기 방어주 쪽도 혼조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방산주 섹터도 좋지 않았고요. 유가 급등에 좀 수혜를 받는 유일한 섹터가 바로 에너지 쪽이죠. 이쪽으로만 초록불이 들어온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둬봤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더 늦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이란에게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압박의 수위를 강하게 높였습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되는 중동 리스크 속에서 좀 새롭게 나온 핵심 변화라고 한다면 먼저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이 협상 진행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계속적으로 좀 충돌을 빚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중동 병력의 증강까지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협상을 하지 않으면 공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란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건을 역제안으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의 조건부터 수용을 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런 협상 결렬 시그널에 유가가 특히나 좀 급등을 했는데요. 유가를 자극했던 요인들 한번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란이 종전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특히나 시장이 주목을 한 건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이란이 강조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유 공급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자극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브렌트유가 장중에 $100를 넘어가기도 했고요. WTI도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연결을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의 경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강경 조건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협상의 난항이 심화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확대됐고요.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한 번 더 자극하게 됐고 금리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협상 기대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지정학 리스크가 단기적인 변화를 거쳤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기존 상황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긴장감이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협상 결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여기에 군사 실행 옵션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충돌 시나리오라고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독립적인 뉴스가 커다랗게 추가가 됐다기보다는 리스크 단계가 상승한 점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고요. 협상보다는 충돌 가능성 쪽에 베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유가 상승이 모든 자산 가격을 압박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결국은 협상 결렬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이 마감한 후에는 트럼프가 4월 6일까지 10일간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이미 마감을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나왔습니다. 또 계속 청구 건수는 고용 안정 흐름을 확인하는 결과로 나왔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이 유가와 전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 고용지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나스닥의 2% 이상 급락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주, 그 안에서도 메모리주들이 여전히 급락세를 보였었죠. 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 구글의 터보 퀀트 충격에 이틀 연속 메모리주들이 급락한 건데요. 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이미 한껏 높아진 메모리 가격에 메모리주들이 잇따라서 막대한 돈을 지출해가면서 캐파를 증설했었죠.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내년에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 캐파 증설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나온 지 채 2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투자는 이미 늘릴 대로 늘렸는데 기술 한 가지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줄 것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소식이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돈을 지출했었던 이 메모리주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반도체 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몇 단계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최종 통과가 된다면요, 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길에 노란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메모리주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 악재가 오늘도 메모리주들 잇따라서 급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M7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우선 메타와 구글, 메타가 특히 거의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공통적인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청소년 미국 LA 법원이요,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이제 메타와 구글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90억 원 가까이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재판은요, 이 미국 전역에서 2,000건이 넘게 진행 중인 다른 비슷한 소송들의 판례가 될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비슷한 배상금들이 잇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종목에 가해진 이 악재였는데 메타의 하락폭이 유난히 더 깊었었죠. 악재가 한 가지 더 있었던 메타였습니다.
이 바로 텍사스 엘파소에 위치한 AI 데이터 센터의 이 투자 규모를요, 기존의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늘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자본 지출 우려까지 겹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메타의 주가는 거의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늘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4% 이상 결과적으로 내리면서 오늘 하루 급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당시에 이 코인 채굴붐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엔비디아가요, 이 채굴용 GPU 매출을 게이밍 GPU 매출로 분류해서 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를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수출 통제 리스크도 부각이 됐는데요. 좀 전에 메모리 설명을 드릴 때 이 반도체 보안법 말씀을 드렸었죠. 이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던 슈마컴 간부진의 엔비디아 칩 중국 밀반입 사건 기억이 나시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향 AI 칩 수출이 사실상 막힐 수도 있는 반도체 보안법이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엔비디아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종합을 해보자면요. 오늘은 법적 리스크가 M7의 발목을 굳게 잡은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비단 AI 자본 지출뿐만 아니라 이런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출까지 신경 써야 하는 빅테크 상황이 됐고요. 나머지 상황도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 테슬라 판매 실적이 아쉬웠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량 추정치가 발표가 났는데요. 36만 5천여 대, 이 전분기에 40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 12%나 넘게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죠. 테라팹으로 투자를 늘렸는데 그럼 돈을 어디에서 벌어야 할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드디어 이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값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는요, 애저 클라우드나 이 북미 영업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내의 주요 부서들에서 신규 채용이 전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I 투자 비용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만큼 뭐 이런 부분에서라도 비용을 조금 아끼겠다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AI 투자 때문에 돈이 빠듯해도 너무 빠듯해진 거 아니야? 걱정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죠. 반면에 인생지사 세용지마인 게요. 애플은 오늘 주가를 방어해냈습니다. M7 중에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 이 애플의 시리를 여러 AI를 좀 연결짓는 일종의 AI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제는 시리에서 챗 GPT뿐만이 아니라 뭐 제미나이, 클로드 여러 가지 앱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AI 개발에 뒤처진 거 뭐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아이폰을 여러 가지 AI들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리자 애플의 새로운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테라팹 건설을 발표한 이 테슬라, 그리고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미 과도한 지출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AI 깍두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AI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애플만이 오늘 M7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인생 세옹지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흐름은 계속해서 밤사이 장중에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가 4% 이상 올랐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환율과 국채금리는 오르고요. 반대로 이 비트코인과 금값은 하락하는 전형적인 이란 전쟁 격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마감 직후에 이 유가를 좀 진정시켜줄 만한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10일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금 나온 그런 속보인 만큼 아직 국제유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가가 오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